외교부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관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제가 반기문 총장님 최근에 아주 긍정적인 긍정적이시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법원 판결, 국제법 또 한일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야당 의원님들의 질을 듣고 야 어떻게 이렇게 평가가 다를 수 있을까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합니다. 이게 삼전도의 굴욕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위대의 군합발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더럽힐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아닙니까?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호텔 종업원, 뭐 한해다 공원 직원, 뭐 여러 사람도 열렬히 환영을 받았다. 얼마나 줬으면 저렇게 받았냐?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한국 대통령이죠. 당연히 그런 논리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능라도 최저 경기장에서 북한인이 15만 명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이 줬으면 그런 환호를 받았습니까? 그런 논리라면은 문재인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 아닙니까? 그럼 왜 야당 의원들의 평가가 이렇게 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당 대표의 이 어떤 사법 리스크 방어 아니면은 그 사법 리스크에 향해 있는 눈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거다라는 일각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을 자제하겠습니다. 그 지난 정부에서 과연 이 한일 간에 어떤 진실한 대화가 있었습니까?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싸고 정말로 어떤 논의조차 있었습니까? 한일 관계는 거의 방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방치 상태에 있었죠. 저는 이번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포괄적 사죄로 나오고 우리가 원한 만큼의 어떤 적극적 호응을 안 한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학습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장관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2019년 1월 외교적 협의 요청했어요. 그때 아예 응하지 않았어요. 2019년 5월인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또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해요. 안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전혀 응하지 않고 반일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했죠. 화해치유재단 해산시켰죠. 그리고 또 합의 파기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도대체 왜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꼴대를 왜 매번 옮기냐. 이런 불신이 증폭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일단 결국 첫 발을 내린 거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한일 간의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발언한 거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시죠? 네. 우리가 한일 관계에 있어 대장전을 김대중 옵치 선언이라고 얘기하죠. 맞죠? 맞습니다. 그거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 아닙니까? 깁니까? 대단히 큰 결단이죠. 제가 기억하기로 이낙연 전 총리께서 기자 시절에 한 3, 4년 전 그 결단이 있기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왜 우리 피해자는 맨날 과거에만 몰두하냐? 또 가해자는 미래에만 하냐? 오히려 역으로 피해자가 먼저 화해손을 내밀므로써 한일 관계를 극복해보자.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하면은 광폭적인 친일행보를 보여주셨던 대통령입니다. 일본의 그 히로히토 일왕이 사망했을 때 서울 주재 일본 대사관에서 90도로 절하신 분입니다. 또 대통령이 되자마자 일왕이 아니라 천황을 호칭하신 분이고 당시 1998년 오부치 선언할 때도 보면은 우리 한국 국민 한 80%가 반대를 하는데도 문화 개방을 밀어붙이셨죠. 위대한 결단을 내리셨죠. 그래서 한류 열풍이 일본에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 김대중 정신을 실천한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김대중 정신한 게 뭐냐면은
가해자 피해자의 어떤 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화해 손을 내밀므로써 가해자의 사과 협력을 이끌어내자.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통큰 결단이고 김대중 대통령의 한일 관계의 정신, 이것을 우리 대통령이 실천에 옮긴 겁니다. 결국 김대중 정신을, 윤석열 정신을 만든 게 우리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또 하나, 장관님, 그 지소미아 관계에 있어 지소미아가 선택적 사항입니까? 아니면 필수적 사항입니까? 지금 북한의 고조되는 핵과 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해서 한국과 일본이 그 한반도 그 북한의 그 억제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2020년인가요? 외교통일위원장 시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했습니다. 그때 우리 합참에서 430km 또 690km 날아갔다고 했어요. 그 다음날 600km 두 발 다 600km 정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지소미아가 작동을 한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게 발사 지점을 알아도 이게 떨어지는 낙하 지점 모르거든요. 지소미아는 완전히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고,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정찰 위성이 몇 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에 군 정찰 위성이 몇 기가 있습니까, 장관님? 우리 군 정찰 유성이요. 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죠. 일본 몇 기나 가지고 있습니까? 한 1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 7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 간의 군사적 협력은 북핵 미사일의 고도화된 시점에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상현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